으로 뛰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까지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덕수의 행동을 보면 예. 정상입니까? 행정부 수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출마를 해요?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해당 선거에 예. 아니 다음 대선에 81살 때 흑여라도. 나오시면 모르겠어요. 다음 대선 81세시거든요. 그때 나오면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다는 건 자기가 관리를 했던 선거잖아요. 자기 손때가 묻은 선거인데 출마를 한다?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왜 행정부만 그러면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겠느냐? 대법원도 하지 않겠느냐? 왜 윤석열 픽이니까요. 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라는 자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관련해서 오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과 윤석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어떤 제보인지 저희도 뭐 방송 끝나고 취재를 좀 해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도 네. 서울고등법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행정부도 다 네, 믿기가 네, 네. 어려운 뭔가 어떤 이 사람들의 조심해. 연결된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감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과 국민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건 내놓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웅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게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헌법 파괴를 내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헌법 붕괴. 음. 한덕수가 헌법 붕괴 안 했습니까? 아니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부터 돌아와서 또 이완규 임명한 거부터 그거 가처분으로 막았어요. 그것도 헌재가 막았어요. 그것도 내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쿠데타. 그렇습니다. 자기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 이게요. 지금 한덕수가 출마하는 것도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속아 웃을 일이고요. 이렇게 구니까 행정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사법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공통점은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다. 다 윤석열의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아유 대법원을 어떻게 공격해 이런 좀 약간 양반처럼 그 뒷짐지고 좀 한가한 소리 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전 지금 탄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탄핵 카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일발장전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걸 지금 나이브하게 그냥 대법원이 정상이고 대법관 저분들이 판단한 거는 지엄한 거고 지고지순한 거고 옛날에 인혁당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사법 살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법관도 지금 대법관이에요. 예. 그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10시 22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쪽에서 10일까지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방식은 여론조사로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네요. 1대1 단판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쪽에 김문수 쪽에서는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설령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란 연장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할 국민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중도가 이미 결심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판을 네.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렇게 아예 그 무투표 당선 뭐 이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시중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네. 한덕수, 김문수 합쳐서 한문수 내지는 그렇더라고요. 김덕수 이렇게 불러요. 물지문덕이라고 하고. 뭐 문덕. 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한덕수 더하기 김문수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또 재출마하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둘이 단일화를 하든 뭐 몇 번의 단일화 하든지 간에 네. 누가 나와도 똑같다. 누가 나와도 그냥 윤석열이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는 국민들이요. 아마 그 MB 때가 그 520만 표 차이로 아마 가장 크게 이긴 맞아요. 거라고는 기록이 정동영. 나오는데 전 이거 깨진다고 봐요. 더 커- 520만 표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와야 되고 예. 나올 걸로 전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5.18 묘역에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죠,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웃긴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아우, 저는 저도 정말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이 서로 그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를 네. 그 일부러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광주 사태 물론 이제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인식이 그대로 박혀 있고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근데 공직자인데. 아, 그렇죠. 공직자로 대통령에 평생 나오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광주 사태라는 말. 개헌 얘기하면서 개헌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사실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매우 가벼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인식한다고 읽히는 거예요. 아, 광주 분들이 호남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하는데 내가 호남 사람인 걸 몰라서 그러네. 이런 식으로 오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왜 한덕수를 그 자리에 못 가게 한 거냐면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를 그것도 가장 그 마음의 정수리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다시금 환기하는데 본인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본인의 지인은 내란 혐의의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광주 운운하면서 광주를 팔고 정치적으로 행보하는데 액세서리처럼 동원하거든요. 이런 사람 가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말하라는 거예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사과하는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견지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 사태를 완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광주 저는- 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는 사람이 무슨 무소속 후보입니까? 저는 저게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두 번이나 저는 죽였다고 생각해요. 음. 두 번이나 팔아먹은 건데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자. 뭐 광주 사태라고 지금 표현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그 국가 폭력, 국가 살인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그때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 방조자 내지는 내란 가담자 출신이 대선에 나오는 것도 코미디지만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이건요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이 피해자한테 가서 서로 사랑하고 지내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 밀양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봤어요. 아니 피해자는 울고 있는데 네. 그 가해를 한 가해자가 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거는 아주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괴기스러운 모습이다.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저도 호남 사람이 아니라 저도 내란 세력입니다. 기득권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저거 어떻게 광주가 얘기합니까? 경향신문 만평이 너무 잘 그렸네요. 너무 적확한 마음에 표현이다라는 와닿네요. 거고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시한다는 네. 표현도 저는 조금 2차 가해. 2차 가해. 가해 수준, 정확한 가해 표현이야. 수준. 2차 가해. 이거는 뭐 무시 정도가 아니고 예. 우롱이 아니라 예. 아니 어떻게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하냐고 내란 세력들이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는 사람이 뭐 가서 사랑 운운을 하면요 이거 정말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선 넘은 거예요. 정말. 그 이런 겁니다. 진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차분하게 할 수가 없고 울분이 이제 넘쳐나는데 기운도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에너지가 하니까 많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산되니까. 빠지는데 정말 이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 넘겨야 하는 거냐. 아마 이제 지금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네.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다시 내란 세력의 복귀를 허용하느냐 네, 네. 아니면 내란 세력을 틀어막고 단죄하느냐 역사의 법정에 세우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는 29일은 우리가 기왕에 그 12.3 그 내란 이후에 다들 잠도 못 주무시고 형편없이 힘들게 지내온 기간이지만 그래도 6월 3일 대통령이 완벽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냥 관망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뭐라도 해야 된다. 근데요 그야말로 벌써 6개월이나 됐다는 게 전 너무나도 참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6개월 동안 국민들이 지금 수면 장애를 겪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전 이제 고지가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앞으로 이거 진압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힘들어할 시간도 저는 솔직히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요 30일은 마무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 보내고요. 뭐 맞아요. 이길 거니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 더 맞아요. 독려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투표다. 내란을 진압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을 넣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압도적인 내란 진압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 저는 더 많은 국민들 투표장 나가시도록 저는 전 국민 투표하기 운동 너무 이걸 더 해야 공감됩니다. 된다고 봅니다.